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지니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바로, 우연하게도 저번 주에, 이 헤들렛에 대해서 수업을 한 게 있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좀 광범위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용처가 좀 광범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는 좀 타깃이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할 텐데 좀 광범위한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그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용도를 좀 그 알려드리고자 하니 그 본인한테 맞는 용도를 찾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그런 차원에서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상태로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걸 기본적인 거를 저번 시간까지 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만들기를 가서 새 게시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른 하나를 만들어 보면은 지금 여기서 담벼락이라는 걸 했지요.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거는 여기에 모양 그대로 설명을 얼른 해드리면 스트림은 그냥 세로로 시간 순대로 무조건 길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작성자들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 순대로 뭔가는 만들어지겠지만 뭔가 보는 거에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은 보시다시피 어, 이 시간 순서대로 가로로 오른쪽으로 쭉 나열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언제 쓸까요? 변화, 과학 관찰 일기라든지 뭔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는 순서대로 해서 여기다가 순서대로 할 때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거 이외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리드는 이렇게 네 개씩 정렬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그 크기에 상관없이 딱 네 개씩 정리되기 때문에 깔끔하니 보기는 좋아요. 그래서 요 장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담벼락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섹션별로 나눠지는 거는 좀 잘 안 돼서 일단 그 깔끔한 정리, 요걸 위해서는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캔버스는 이런 뭔가 이게 도화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할 때 쓰는 거가 있어서요. 지도는 이 지도 그 자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지도는 전혀 보지 않고요. 캔버스는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담벼락을 한번 봤죠. 네. 그래서 담벼락을 강사님 혹시 오늘 네, 처음으로 이 네, 패들렛이라는 거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그 카톡방이랑 채팅창에는 패들렛 링크를 드리긴 했는데 혹시 네, 괜찮으시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거 부분 정도 네. 한번 해주시면은 아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적응하시기에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뭐 아니면은 조금 진행하시다가 하셔도 괜찮고 처음에 들어오는 거 정도 만약 실습할 때는 거기 한번 해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들려고 하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나하나 어떤 그 특징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담벼락과 그다음에 섹션에서 켜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켜기, 셀프라는 걸로 체크를 해서 담벼락과 켜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뭔지는 벌써 눈에 보이시죠? 켜기를 하게 되면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상태가 뭐가 보이는데 끄기를 하면 없어진 게 보이시죠? 지금 켜기를 하고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은, 아차차, 내가 이 섹션 만들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전처럼 켜기를 안 하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요 밑에 셋 말고 요 톱니바퀴 있습니다. 톱니바퀴 열고 내려가시면 여기 정렬, 아니,
여기서 섹션별로 그룹화가 있어요. 여기 요거 있고 형식이 있어요. 여기 레이아웃. 여기서 담벼락이 지금 선택하신 형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얼마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섹션별로 게시물 그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안 돼 있었으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섹션별로 하고 싶다. 요걸 켜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당황하실 필요 없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우리는 설정할 때 항상 토미바퀴 찾으면 되죠? 네, 설정 열기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거죠? 나는 이 제목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제목은 음, 추앙 추앙하는 작가님 말씀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지금? 네, 나로 아, 바꿔볼게요. 네네. 갑자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소리가 나간 줄 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배경화면은 이것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혹시라도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긴 얼마든지 여기는 하시는 시간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시간상 넘어가는 거고요. 배경화면도 지금 여기서 쭉 맞추셔서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넣고 싶으신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맞춤에서.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요걸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어, 그냥 요걸 좀 더 밝은 걸로 넣어볼까요? 자, 요걸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경화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도 있고,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정렬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 아까 전에 레이아웃을 말씀드렸고요. 정렬 기준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조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게시물 위치는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느냐, 새 게시물이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성인이 있는 곳은 이게 괜찮습니다. 댓글 요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있을 때는 요 댓글은 웬만하면 끔으로, 네, 끔, 허용하지 않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반응은 그래도 좋아요니까 놔두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 댓글은 제가 이 패들렛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익명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 뭐 댓글은 와서 익명으로 막 뭐라고 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잘못하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학교에서 그 실제로 하면은 댓글도 많이 좀 달리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네. 이게 댓글을,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좋은 얘기를 다루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아, 디지털 시민교육 같은 걸 할 네, 때 네, 댓글 달기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거를 할 때,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네. 교육을 하고 나서 할 때도 있지만 아니고 그냥 할 때는 막 장난으로 할 때도 그쵸, 있어요, 그쵸, 아이들이. 그쵸. 그래서 질풍노도에. 문제는 그 아이를 그럼 색출을 해야 돼요. 문제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좀, 이게 굉장히 소수이지 않는 다음에는 이 아, 댓글은 그러네요. 허용하지 않는 게 보통은 권해드립니다. 아, 그다음에 이게 되게 작성자님, 강사분들에게 굉장히 큰 꿀팁일 것 같아요. 괜히 이게 댓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꺼놓는 게 아마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무조건 끄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성인도 사실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 그것도, 이게 그러면은 다 익명으로만 나오고 실명으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네. 본인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링크를, 그러니까는 그 전에처럼 링크를 주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QR코드로 접속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익명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다음에 작성자 및 작성 시간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작성자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들어온다는 표시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성 시간은 작성 기한이라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는 거 게시물 필드는 이따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아니고. 네, 강사님 혹시 어, 괜찮으시면은 네. 지금 패들렛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네. 패들렛 들어오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였는지? 네. 요것만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그다음에 자, 지금 내용 조정 지금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조정은 자동. 지금 내용 조정이라는 거는 요 콘텐츠는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쓰임이 뭔가 글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콘텐츠라는 건 그거를 승인이잖아요. 승인. 댓글과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이니 아니면 어 그냥 무조건 올라오게 할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래? 아니면은 어 무조건 승인을 할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 너무 일일이 귀찮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조금은 하면서 올라가도록 할게라는 거가 자동이고요. 이게 좀 그 반 분위기라든지 상황을 봐서 선생님이 무조건 승인을 보고한다라고 하면 수동을 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URL은 뭔가 QR코드를 만드신다든지 어딘가에 요 패들렛 주소를 타실 때 요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홈이에요. 요게 패들렛 홈입니다. 그러면 패들렛 만들기라는 게 요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지금 어, 어,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요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 칸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 만들기라고 요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 요 패들렛 만들기라고 한 거를 누르시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패들렛 만들기에 들어가고 새 게시판 왼쪽 여기를 보시고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패들렛 조합점에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데 제목은 그냥 일단 놔두시고 형식과 섹션만 선택하셔서 완료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도 당황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그냥 완료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왜라고 했죠?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언제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설정에서 바꿀 수 있다. 어디서 바꿀 수 있다? 레이아웃에서 바꿀 수 있고 설정의 레이아웃에서 형식 여기 담벼락에서 얼마든지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섹션별로 그룹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요거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된다. 패들렛은 이런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 홍보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왜 제가 이러냐면 지금 학교에선 패들렛을, 어, 굉장히 사용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걸 선생님들끼리 이걸로 수업하는 거를 선생님들끼리도 수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가면서 패들렛을 잘 모르거나 패들렛 자체를 모르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패들렛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학교 게시판 대신에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강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그 평가 자료로서 강사의 평가 자료도 되고 학생의 평가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추앙하는 나, 생각해 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오글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영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뭘 바꾸고 싶으냐면 헤드레스로 협력 수업하는 창조,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완료하면 곧바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배경화면이고 뭐고 이렇게 다 바꾸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전에 여기까지 오늘 처음 하신 분은 일단 여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전에 복습이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되었다라고 하신 분은 1번.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9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업, 오늘 어쨌거나 처음 왔지만 내가 이해가 됐다. 1번. 내가 전에 들었는데 모르겠다. 오늘 처음인데 모르겠다. 9번. 네, 조금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9번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들렛이 아주 간단한데 꽤 강력하네요. 캔바랑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사실 캔바는 학교 선생님들이 꺼려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패들렛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 그래서 패들렛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쓰나요? 아, 이거는 초중고 대학교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전 수업에서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자, 지금 음, 채팅방에 남겨주시는 건가요? 그 채팅창이나 카톡방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우리 슈렘 작가님께서는 네,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도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QR 코드로 하면은 그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요즘 태블릿이나 아, 컷이라든지 네. 다 그런 아이패드, 티벗, 뭐 웰북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로 그 휴대전화는 지급이 보통 그쵸. 수업 시간에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패드, 태블릿, 아, 웰북, 뭐 티벗 이런 것들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딱 QR 찍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네, 들어나오는군요. 그래서 보통 QR로 제공되는 게 보통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제가 지금 만들어진 거를 저는 지금 요렇게 QR코드를 했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인이 만든, 지금 패들렛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공유 눌러보세요. 공유 눌러보시면 QR코드 생성하기 있습니다. QR코드 생성하기. 그러면 QR코드 생성하기 하면 바로 보이시죠? 그걸로 이미지 다운로드 하면 바로 본인이 만든 패들렛에 QR코드가 그대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거를 학생들한테, 아니, 그러니까는 그 수강자들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헤더의 고정이라는 건 요 헤더가 요 본인의 여기 자기의 어, 제목 바로 옆에 붙어 있게 되는 게 헤더예요. 자, 그리고 이미지 다운로드, PF 다운로드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QR코드 생성, 그다음에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 때 사실은 드리긴 했는데 제 거에 들어오셔서 본인 거 만드시는 거에 집중하시라고 제 거 드린 제가 만든 거는 잠깐 없앴는데 음, 제가 만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패들렛에 어, 접속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저 위에 거 일단은 본인이 만든 QR코드, 패들렛의 QR코드 생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들렛 복제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본인이 만든 거가 다음 수업에서 또 사용할 수 있죠. 아니면 그렇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제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복제물을 만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목은 그대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보통은 배경화면, 게시물 있는데 배경화면이나 게시물 어 게시물은 지금 여기 있는 게시물 그대로 안 가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떤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수업에 게시물이 잔뜩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게시물 그대로 딸려오면 별로 내가 없애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게시물은 없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없이 틀만 있다. 그러면 게시물 그거 없이 그냥 그 활성화해서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 및 프라이버시 복사를 꼭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 및 프라이버시 복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저자 정보 복사는 안 해주시고 사람 및 프라이버시 복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안 해주시면 다음 이게 복제해서 가셨을 때 여기서 포스팅을 작성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배경화면 게시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거 활성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 및 프라이버시 복사는 꼭 활성화를 한 걸로 복제를 눌러 주셔야 된다. 그럼 복제 진행 중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복제물에 대한 거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복제물이라는 거 되고 나중에 요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한번 뭐 차근차근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 복제물은 자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똑같은 바늘 몇 개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1부, 2부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갔는데 1부, 2부를 나눠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동아리를 하는데 1텀과 2텀을 나눠서 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든지 그 똑같은 걸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 멋져. 나 이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요 밑에 두 번째 줄을 해보면은 이 패들렛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들렛 복제를 꾹 누르면, 네, 복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복제 그냥 누를 때 반드시 요 배경화면과 게시물은 뭐 누르셔도 돼. 요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 및 프라이버시 복사만 활성화를 꼭 유념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제물이 돼서 그 복제된 패들렛에서 작성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서 활동 패널을 열기를 지금 나중에 그냥 한번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쭉 그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저만 지금 포스팅된 사람이 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쭉 포스팅한 사람들이 쭉 올라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나중에 그냥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설정을 다시 한번 보면 요 설정에서 이제 제목 바꿔주고 이러면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자, 지금 내용 조정을 보시도록 할게요. 내용 조정. 내용 조정.
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제목 보셨죠? 그다음에 배경화면은 알아서 다 요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레이아웃도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정렬 기준, 게시물 위치라는 거 이런 거 다 말씀은 이따가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댓글에 대해서 댓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게시물의 작성 시간 요거 했고 그다음에 내용 조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조정은 이거는 그냥 뭐 필터링이고 없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동은 해놓으셔야 돼요. 자동은, 적어도 자동은 해놓으셔야 돼요. 욕설이라든지 기본적인 AI의 그 필터링은 될 수 있도록 요거 자동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걸 꼭 그들을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좀 어, 이렇게 어떤 반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으면 그 수동으로 바꿔서, 그러니까는 교사가 수동으로 바꿔서 해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제 비활성화. 강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를 꼭 해놓으셔야 되는데, 없음이 아니라 복제 비활성화나 모두 비활성화 둘 중에 뭔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저작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음,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근데 어떤 거는 모두 비활성화가 아니라 복제 비활성화를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래서 요거는 때에 따라서 해놓으셔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그, 어떤 강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요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을 잘 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복사하셔서 뭐 채팅창에 남기신다든지 할 때 요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URL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요 설정의 머리글부터 고급이 쭉 스크롤해서 아래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요 안의 내용을 후루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중요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줄은 항상 공지사항이라는 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첫째 줄은 제가 이 복제물이라는 거를 제목이 그러니까 그냥 바꿀게요. 제목을 하고 완료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금방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죠? 자, 그리고 요거를 항상 뭔가 안내하는 걸로 공지사항을 해놓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색깔별로 요게 지금 포스팅한 거를 색깔별로 바꿀 수가 있죠. 요거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공지사항이라는 걸 하나 씩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반에 56명까지 쭉 섹션을 만들어서 해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공지사항을 56명이 있는 데까지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밑에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이들도 이렇게 움직여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공지사항을 중간중간에 섹션을 또 만들어서 이 중간에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중간에 아이들도 여기가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요걸 또 그대로 하면 되느냐? 요거를 요 섹션을 복사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걸 하면은 요대로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게. 그대로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어떡하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 요거 세 개를 누르면 요런 거. 그다음에 세 섹션을 왼쪽에 오른쪽에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팅을 할 때는 요 더하기를 여기서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더하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그냥 여기를 꼭 누르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통은 더하기를 누르라고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나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여기다가 공지사항에 했다라는 거를 꼭 안내를 하고 공지사항대로 하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딴소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색상별로 여기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꼭 요 색깔을 바꾸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개성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알아서 바꾸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 업로드, 링크, 카메라, 이미지 검색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요 13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11이라는 게 있고 어떤 선생님은 12라는 게 있고 저는 13인데 요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그 들어가신 그게 달라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11이 됐건 그거 됐건 어쩔 수 없이 요거를 꾹 누르시면 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업로드는 웬만한 건 지금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사진이고, 패들렛이, 그러니까는 PDF고, PPT고,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영상이고, 이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QR코드 올린 거 보여드렸고요. 뭐 문서 올린 것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요 고양이 올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자기소개하기 이렇게 해서 할 때 여기를 하고 그다음에 없애고 싶어. 그럼 제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업데이트 영어로 돼 있으면 업데이트라고 돼 있고 이걸 게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캡션 추가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라면 하고 양이라고 해서 게시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실수가 돼 있었을까요? 이름을 따로 안 적은 거죠. 여기는 보통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제 거기 때문에 미디어이라고 지금은 써 있지만 제가 이름을 따로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익명이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니카레인 작가님이 따로 적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럴 때는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시물 편집이라는 거, 여기서 세 개를 누르면 게시물 편집에 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게시물 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게시물 복제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자,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요 게시물 복, 요거에 대해서 세 개를 누르면 쭈루룩 열리고요. 여기서 게시물 복제가 있어요. 이 게시물 복제는 요 게시물 복제를 해서 여기에다가 요 패들렛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패들렛에도 요 게시물을 다른 패들렛에도 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했을 때 쭉 하는데 링크에 대한 것도 보여드리고요. 자, 요 카메라를 왜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현장에서 카메라가 왜 필요할까 싶은데 활동지를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거대로 하지만 활동지가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활동지가 있으면 곧바로 활동지를 찍어서 올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일단은 활동한 거를 남기는 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박제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있는 거를 분실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를 활용하셔서 곧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게끔 하고 비디오 레코더도 돼요. 오디오 레코더도 되는데 화면 레코더도 되고 다 되고요. 이거는 뭐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그리기와 AI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거는 되게 좋은데요. 이거 그리기에서 뭐 자기의 마음 표현하기 아니면은 이 샤이한 분들,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곧바로 해서 게시가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설명을 쓰게끔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AI 이미지라는 게 지금 AI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AI 이미지가 아니라 그릴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릴 수 없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도 괜찮아졌는데 전에는 이게 지금 AI 아트가 되는 거죠. 이게 달리가 연결돼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고양이 하면 고양이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돼서, 뭐, 어, 테니스를 치는 고양이, 이런 정도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오고요. 네 가지 그리드가 나오고, 그 중에서, 네, 이 중에서 뭐,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따닥 하면 알아서 올라가고요. 그러면 얘가 왜 마음에 드는지 이거를 해서 뭐라고 쓰게 하고 여기다가 이름 쓰게 하고 그냥 게시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 열기 하고 이런 거 하실 때 뭔가 마음 이제 많이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AI 이미지라든지 뭔가 사용하시면서 여기다가 자기 여기서 오디오 레코더는 본인 목소리로 이제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도 샤이한 성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발표를 직접 일어나서라든지 그걸 안 하고 이걸로 직접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틀면서 발표 형식으로 할 수 있게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AI 음성은 여기서 해서 하면 생동감 있어 보여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가지고 이걸 게시를 같이 하게 만들면 돼요. 되게 이렇게. 재밌네요. 네, 위에서는 그 그림을 네, 만들고 밑에서는 음성을 또 넣을 네, 수 네. 있어서 네. 학생들이 되게 그러니까, 좋아하겠는데요. 네. 네, 지금 김창옥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창옥 알죠, 씨가 알죠. 절대로 중학교에 맞아요. 강의를 가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잖아요. 왜? 절대로 입을 열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뭔가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장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저학년이라든지 성인도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초안이라고 있었는데, 게 뜬 거는 뭐냐면은 뭔가 작성하려다가 만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없애시면 돼요. 그냥 상관하지 않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없애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삭제. 그러면 그냥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하시는데, 자, 여기는 다 올리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고 뭐고 이렇게 해서 연결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 검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어, 자기소개하기를 하는데 자기랑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해서 검색해서 올려보세요라고 하면 지금 여기 초안 3 제가 계속 플러스했기 때문에 여기에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건 없애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전에 해놨던 거를 예시로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강의만이 아니라 본인의 지금
그 수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학원이나 어떤 교습용으로 워크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교습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의 자료 보관이나 자료 정리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어딘가에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각화해서 예를 들어서 따릉 스쿨을 만나서 따릉 스쿨에 대한 걸 할 때 이거는 홈페이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거, 밑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걸 이렇게 쭉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걸로 이렇게 딱 눈에 띄게 한 다음에 강의에 대한 거를 밑에 해서 예를 들어 샘물 강사님에 대한 걸 한 다음에 샘물 강사님 밑에 그, 이 특강에 관한 거를 밑에 쭉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이 패들렛 주소만 주고 여기 와서 이 다른 스쿨에 대한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밑에 쭉 다 모여져 있는 그러면 여기다가 해서 계속해서 여기다 링크만 걸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모집 강의에 대해서 한 다음에 쭉 또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무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리고 여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강의를 이게 본인의 강의 뭐 이제 자료 정리해 놓은 곳이다. 그러면 이걸로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이걸로 이제 수업 강사님 준비되셨으면 뭐 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요걸 딱 보면 슬라이드 쇼 열기입니다. 요 슬라이드 쇼 열기인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제가 수업을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USB에 제 수업 교환을 일단은 가져가요. 그다음에 노트북에도 일단 교환을 만든 거를 가져가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거는 메일이나 이런 새 올려놓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수업 환경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든 연결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순간에 USB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러면은 그쵸. 빨리 클라우드에 있는 이메일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열고 수업을 하게 되는. 아니면 USB가 연결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 이메일이 그러니까는 그 온라인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노트북과 어, 연결해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그 학교 현장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한다든지 막 이런 온갖 거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월요일에 수업을 했습니다. 이 따릉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일이 발생했어요. 뭐였냐면 PPT가 제가 어, 분명히 띄워놨었는데 순간 조작을 잘못해서 꺼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켜려고 했는데 다시 열려고 했는데 제 컴에 문제가 생겨서 윈도우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 그때 그냥 패들렛에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그게 떠올라서 재빨리 다운을 받아서 그걸 열어서 어, 완성이 끝에가 조금 덜 완성이 됐던 거였지만 그걸로 월요일 수업을 간신히 했던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패들렛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들렛을 이 수업 자료와 발표 자료 뭐 여러 가지로 다 그런 걸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슬라이드 쇼죠. 지금 요게 하나의 슬라이드 쇼로 돼서 이걸 화면에 띄워두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PPT 띄워놓으신 거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수업을 이게 약간의 불안정이 새로 깔고 나서 지금 자, 여기서 슬라이드 쇼 이렇게 새로 올릴 수, 그러니까 지금 PPT를 올린 거를 지금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되게 다음에 유용하네요, 이거. 네, PDF 자체로 올려서 이걸로도 PDF 자체로 올려서 PDF로도 이렇게 수업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 자체로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발표를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뭐 성인들 뭔가 작품 발표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예, 성과물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상영회를 한다든지 작품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 여기다가 다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건 안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여기서 하나 하시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하나 지금 학생들 올리게 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따릉 스쿨을 소개하기 위해서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평가 자료 같은 걸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슬라이드 쇼 만들기는 지금 요거예요. 그다음에 QR코드 생성하기는 그거죠. 그다음에 이미지로 내보내기예요. 내보내기에서 지금 요 PDF로 내보내기 뭐 이런 걸로 하시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 그대로 그 PDF로 만드시거나 뭐 슬라이드 유인물 요걸로 정하셔서 하시면 이거 그대로 뭐 제출하셔도 되고 그러니까는 뭐 그 인쇄를 해서 내시건 그거는 이제 뭔가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화지 같은 데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뭐 여기에서 형식이 있는데 요 형식 중에서 캔버스에 대한 것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드렸는데 캔버스에서만 요걸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뭔가 활발하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할 때, 지금 해볼게요. 이름은 반드시 하고, 하게 한 다음에, 없다로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했어요. 그런데 영희하고 조나단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찬성으로 제가 묶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좋아요는 필요 없다로 혜영이하고 희철이는 같은 의견이네요. 그럼 얘네들을 같이 묶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캔버스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누르면 게시물의 연결이 있습니다. 게시물의 연결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어 반대 이렇게 하고 연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또 어딘가에 있으면 뭔가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요게 캔버스를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를 다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공유를 해서 요거를 이미지로 내보내기, PDF로 내보내기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던 기업에서, 기업이라든지 어딘가 이렇게 수업을 나가셔서 강의를 나가셔서 뭔가 이런 뭔가를 하셨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던 토론이 됐던 뭔가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프린트를 하셔서 뭔가 이렇게 가시화 하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인쇄물 한 거를 눈앞에 보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료화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해보시는 거가 캔버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네, 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개인 수업을 할 때 이런 거가 괜찮아요. 이런 걸로 멀리 있는 친구들이건 그 독서 모임을 하실 때 패들렛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됐던 뭔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자료 정리라든지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어, 자, 지금 여기서 패들렛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AI 추천 레시피 여기를 보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AI에 관련된 거 하나만 제가 요거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거 수업 활동 생성, 수업 설계, 수업 활동 아이디어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분들께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를 그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활동 생성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AI 기술 사례 공유에 대한 거를 패들렛으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수업 활동 생성 제가 예를 들어서 AI 디지털 아트에 대한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옵션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줘도 되는데 안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학년이라든지 뭐 예를 이건 조금 더 뭐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 받기를 꼭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챗GPT나 이런 게 하면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들렛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패들렛은 교육 특화, 교육 특화된 네, 공유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교강사한테 특화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들한테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육적인 것에 제가 봐서는 제가 사실은 어, 퍼플렉스티, 그 다음에 리튼, 그 다음에 챗GPT 하고 클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AI 아트 퀴즈라는 걸로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활동에 이 활동의 패드렛을 만들려면 클릭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화면이고 뭐고 다 알아서 이렇게 생성해 주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굉장히 유용하지 않으신가요? 이거에 내가 지금 이제 수업을 나가야 돼요. 머리가 아프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적어도 몇 차시 이상의 거를 해가야 된다라고 하고 몇 학년이라든지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업 아이디어를 가져가시고
패들렛을 얻어 가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해 가실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 여기까지 수업에 대해서 제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강사 그다음에 그냥 뭐 좀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아예 수업을 안 하시지만 뭔가 활용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 오늘 수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나가실 때 어떤 그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좀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유튜브 강의 올릴 때도 아주 편리할 것 같다고 좋은 의견 남겨주셨고, 혹시 캔버스는 설정 안에 있는지 문의 주신 미셀린 작가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그거 캔버스 쓰는 거 한 번만 더 네.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설정은 패들렛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네, 어렵지 않게 돼 있다고 했죠. 그리고 패들렛 설정 열기에서 보면은 레이아웃에 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캔버스. 근데 캔버스에는 그게 없습니다. 캔버스를 설정하면 뭐가 없을까요? 그룹화 하는 게 없어요. 그룹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담벼락으로 바꾸면 그룹화, 섹션화가 있지만 캔버스는 그룹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형식 밑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냥 처음에는 뭐 섹션으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형식 레이아웃에서 섹션별로 게시물 그룹화가 담벼락에는 있죠. 여기 그룹화가 있죠. 그런데 캔버스로 가면 없어요. 왜냐면 걔는 그냥 도화지니까. 넓은 도화지니까 전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얘처럼 캔버스를 하시면 그건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어 이렇게 뭔가 분류화하고 찬반 아니면은 뭐 자유로운 의견 나누기 해가지고 뭔가 이런 거 하실 때 요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거를 인쇄라든지 이런 걸로 내보내기 해서 이제 각자 그 그룹별로 모둠별로 뭔가 이런 게 주시고 그걸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토론하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이게 또 이런 소회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알려드릴 것도 많기는 하지만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다음 시간을 한번 또 기약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패들렛이라고 하는 학교의 교사분들이나 강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아주 귀한 툴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냅킨이랑 쇼츠, 그 다음에 따릉 AI 관련된 것들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네네, 말씀드려도 말씀해 될까요? 주십시오. 네. 네, 이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있기는 해요. 무료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꼭 돈 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3개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3개를 사용하시는 걸로 이런 모든 것들을 3개까지는 가능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럼 패들렛 말고 다른 거 없느냐라는 거는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이걸 더 하게 되면 패들렛 아닌 다른 수업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